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무슨 말이에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전에도 설명드렸었나요? 설명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자, 데이트 그날을 기다리셨나봐요. 기다리 고기다리 띄어쓰기를 안 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트 2 자, 2과목 운영체제 파트 6 마지막 강의 운영체제 마지막 강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운영체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PC 운영체제 또는 뭐 1과목으로 가시는 분들은 1과목으로 가셔도 되고 자 네트워크 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출제 빈도율은 8%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떻게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999 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로컬 영역 연결 맛배기를 좀 봤습니다. 공짜 CC 한번 해봤었죠. 자 이번에는 로컬 영역 연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자 바탕화면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에서 속성 눌러서 어댑터 설정 변경 또는 제어판의 네트워크 설정이 가서 어댑터 설정 변경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네트워크 속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어댑터 설정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자 이걸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어댑터 설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들은 각각 살펴봤고 어댑터 설정 변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로컬 영역 연결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름, 상태, 장치 이름이란 랜카드 네트워크 어댑터 여기도 랜카드라는 게 있죠. 어댑터 인터넷을 동작하기 위한 어댑터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요소예요. 자, 그리고 이 랜카드의 종류, 랜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로컬 영역 연결도 여러 개가 나타난다고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가 아니라 큰 아이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로컬 영역 연결이 나오면 다시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트워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 연결에 사용할 장치가 납니다. 어떤 네트워크? 이거하고 같은 거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안 보여지네요. 아까 우리가 장치 이름 봤었죠. 장치 이름. 그 장치 이름과 같은 겁니다.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장치의 목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성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고, 자, 우리는 아직 구성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제거들도 가능하죠. 이렇게. 제거. 그런데 TCP/IP V6과 TCP/IP V4는 제거가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제거가 되죠. 물론 다른 것들은 속성이 안 되죠. 속성이. 그런데 이 두 개만 TCP/IP V4와 TCP/IP V6은 속성이 가능하고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 왜?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부분이고 제거를 할 수 없다는 거. 제거하면 인터넷 안 돼버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이 안 보여지네요. 창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줄여놓고 자 다시 속성에 들어가서 자 여기 내용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설치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네트워크 유형 선택이 나옵니다. 자, 3개가 있죠. 3개가.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3개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3개를 보면서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 3가지를 좀 구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 여기 밑에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여기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좀 나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란 손님 그런 말입니다. 손님.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및 파일 액세스를 제공한다. 제공할 수 있도록 손님이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액세스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도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좀 배웠습니다. 서버란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 클라이언트란 서버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는 컴퓨터.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가 자, 파일 및 파일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파일 프린터 공유라고 되어 있네요. 서비스란 뭐 전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파일 프린터 공유에 대한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는 거고 서버가 서비스를 주는 건데 그런 의미의 용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서비스라는 용어가 별도 있습니다. 서비스란 뭐 하는 거? 파일 및 프린터 공유의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 같아요. 자, 통신을 할 때 지켜야 할 약속, 통신 규약, 통신 규범. 자,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통신 규약으로 FTP, 뭐 HTTP, 우리 인터넷 주소 쓸 때 HTTP 하고 쓰죠. 그런 HTTP. 또 메일을 보낼 때 SMTP, 메일을 받을 때 POP3, 뭐 이런 프로토콜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주류를 이뤘고 얘는 없었죠. 근데 이것도 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어댑터란 하드웨어적인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하드웨어, 기계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계라는 거죠. 기계. 하드웨어로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별이 5개. 여기도 별이 4개죠. 별이 5개. 별이 좀 많네요, 여기는. 자, 어댑터, 별거 아닌 거지만, 어댑터 랜카드, 기계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로컬 영역 속성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이 두 개는 제거가 안 된다는 거. TCP/IP v4와 v6은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CP/IP v4와 v6에 대한 속성은 뒤에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바로. 자, TCP/IP v4와 v6에 대한 내용들,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속성에 들어가서 자, TCP/IP v4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CP/IP v4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IP라는 게 있습니다. IP. 그 다음에 다음 IP라는 게 있죠. 다음 IP. 자, 여기는 내가 IP를 직접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NS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 IP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IP. 자동 IP는 여기서 보시면 자, DHCP라는 게 있네요. 자동으로 연결을 하고 고급을 누르면 DHCP라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급으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고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DHCP라는 게 있습니다. 자, DHCP란 유동 그런 말이에요. 유동 IP 그런 말이에요. 유동 IP.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동적인이라고 있죠. 자, IP에는 고정 IP와 유동 IP가 있습니다. 유동 IP가. 자, 그러면 유동 IP란 변경된다라는 말입니다. 변경. 고정 IP란 IP가 고정되어 있다. 자, 자동으로 받는 경우에는 유동 IP 방식을 사용하고 다음 IP 주소, 내가 직접 IP를 여기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고정 IP가 됩니다. 물론 고정 IP는 내가 마음대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DHCP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동적, 유동, IP가 수시로는 아니지만, 뭐 매일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떤 주기를 가지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IPv4로서, IPv4는 총 32비트입니다. 총 32비트. IP의 개수가 2에 32승. 그러면 한 42억 개 정도가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IP가 42억 개 정도. 자,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60억에서 60억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60억을. 자, 그러면 전체 IP는 42억 개. 전체 세계 인구는 60억 개. 그러나 아직 인터넷을 안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IP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점점 이제 전 세계 인구들이 IP를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P를 고정으로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동 IP를 씁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60억 인구가 동시에 다 인터넷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들의 IP를 뺏어다가 하는 사람한테 주고 또 이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동 IP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는 일부 이제 PC방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는 고정 IP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 IP 방식과 유동 IP 방식을 살펴봤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DHCP를 확인했고 DNS도 한번 보겠습니다. DNS 서버란 여기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DNS 서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추가되는 DNS 서버 없이 제한 없이 서버 주소는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다. 자, DNS란 뒤에 나올 겁니다. 또 여기도 있으니까. 자, DNS란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쓸 때 http www. 네이버. 이렇게 문자로 된 주소를 사용을 하죠. 이런 문자 주소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자,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런 문자 주소를 숫자 주소 192, 168, 154 뭐 이런 숫자 주소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컴퓨터 내부에서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DNS 서버라고 합니다. 반대로 안 돼요. IP를 도메인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애가 DNS. 이건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IPv4에 대한 자동 IP 방식을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IPv6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Pv4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자동 IP만 봤어요. 자동 IP. 자, 그 다음에 고정 IP 방식을 한번 보면 여기다가 내가 IP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192.154.111.156. 이건 내가 임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임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서버넷 마스크도 이렇게 돼 있죠. 서버넷 마스크는 이 앞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거 보조 DNS 좀 이따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요소 우리 용어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게이트웨이 용어도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IPv6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IPv6도 자동으로 받기가 있고, IP 주소. 근데 IPv6은 기네요. 자, 길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짧네요. 접두사 길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IPv4에서는 서버넷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접두사 길이라고 돼 있어요. 기본 게이트웨이 있고, 그 다음에 DNS 있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뭐, DNS에 여기는 안 들어가지네요. IPv6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윈도우 7부터 IPv6을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거의 IPv4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버넷 마스크, IPv4에서는 서버넷 마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IPv6에서는 서버넷 마스크 접두사 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차이냐? 뭐 똑같아요. 단 똑같은데, 자, 우리가 앞에서 그 게이트웨이 설명 들어서 지난 시간에, 자, 원래의 컴퓨터 ICS 있었죠? 인터넷 연결 공유. 자, 하나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받아들여서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 개로. 자, 그래서 이 컴퓨터가 외부의 인터넷과 내부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이트웨이란 즉 서로 다른 이 외부와 내부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호스트 컴퓨터를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했습니다. 게이트웨이. 자,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 컴퓨터가 기본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겠죠. 기본 게이트웨이가. 자, 여기도 기본 게이트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 자식들이 있겠죠. 몇 개나 연결시킬 수 있느냐. 서버넷 접두사 길이라든가 서버넷 마스크는 그 기본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몇 개의 컴퓨터를 밑에다가 자식들을 둘 거냐라는 게 서버넷 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넷 마스크 사용자가 속한 네트워크를 이 밑으로 속한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서버넷 접두사 길이는 IPv6에서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별하는 것으로 똑같아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별하는 거 똑같습니다. 단지 얘는 여기서는 IP 형태로 구분을 하고 IPv6에서는 비트로 64비트 뭐 이런 식으로 비트로 표현을 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자, 서버넷 마스크의 용어도 우리가 구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TCP/I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CP/IP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제거도 안 된다라고 그랬죠. 자,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으로. 아까 우리가 자동으로 하면 DHCP 방식으로 IP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지만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자,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는 IP, 서버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다 받아와서 직접 내가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필요한 거 IP 주소, 서버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IP, 서버넷 마스크, IPv6에서는 접두사 길이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DNS 항목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언제? 수동으로 하는 경우, 고정 IP의 경우입니다. 고정 IP의 경우. 자, IPv6은 점으로 구분합니다. 점으로. 32비트 체계고, IPv6은 콜론으로. 예를 들어서 IPv4가 192, 168, 154, 111 이렇게 각각 점으로 4개의 형태로 구분해서 하나당 8비트씩. 그래서 8888 32비트입니다. 그러나 IPv6은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해서 16비트씩입니다. AB, 1C, 37, 64, 뭐 1, 00, 뭐 15,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할게요. 1, 뭐 17, 뭐 이런 식으로 8개. 자, 그래서 16비트씩 곱하기 8. 그래서 128비트입니다. 중간에 콜론을 사용한다는 거, 콜론을.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른 네트워크. 자,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신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관문, 통로, 그런 뜻입니다. 자, 서버넷 마스크, IPv4와 결합하여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한다. 자, IPv6에서는 서버넷 접두사 길이라고 비트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넷 마스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요. 자, 클래스는 A, B, C로 나눠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클래스는 1번부터 126번까지, B 클래스는 128번부터 191번까지, C 클래스는 192부터 223까지 C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192점, 168점, 뭐 154.111 맨 앞자리를 보고 얘가 무슨 클래스예요? 맨 앞자리 192 C 클래스네요. 자, 64점, 154점, 111.1 그러면 뭐예요? 맨 앞자리 64니까 A 클래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앞자리를 보고 A, B, C 클래스를 구분을 해요. 자, IP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넘어가면 또 IP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C 클래스를 보면 맨 뒷자리만 0입니다. 맨 뒷자리. 즉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가 올 수 있죠. 근데 0과 255 사이의 숫자, 0과 255 숫자는 특별한 경우로 쓰기 때문에 못 써요. 따라서 1부터 254까지 총 254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C 클래스는. 자, 여기만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B 클래스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254, 254가 되겠죠. 254 곱하기 254의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 A 클래스는 254 곱하기 254 곱하기 254 개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A 클래스가 가장 많은 자식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소규모가 C 클래스 254개 정도의 C 클래스를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버넷 접두사의 경우는 IPv6에서 사용하는 거고 비트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NS는 아까 영문으로 된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 네이버.com 이런 문자들을 숫자 형태의 IP로 변환하는 걸 DNS 서버라고 한다.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CP/IP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 자, 서버넷 마스크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더 공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파일 단위로 공유할 수 없고 폴더 단위로 해야 되겠죠. 폴더나 디스크 드라이브 단위로. 자, 공유 이름은 반드시 이름을 입력한다. 공유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하려면 폴더나 드라이브 속성 창에서 고급 공유를 통해서 이름 뒤에 달러 기호를 사용한다. 자, 공유를 하는 방법들입니다.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 우리가 앞서도 계속 봤습니다. 유저 밑에 퍼블릭의 문서, 그림, 음악, 비디오 폴더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컴퓨터의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다. 자, 네트워크에 공유된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그 외에 다른 특정 폴더들을 내가 공유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공유. 자, 공유할 드라이브나 폴더에 바로 가기에서 공유 대상
해가지고 자 공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홈그룹 읽고 쓰기 이런 거 있죠. 홈그룹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나 폴더 공유 시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할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공유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자가 공유된 드라이브나 폴더에 있는 내 파일을 변경,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읽고 쓰기 공유입니다. 읽기 공유의 경우에는 뭐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를 이용하여 공유 이름 뒤에 달러를 표시한다. 달러 표시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공유해 놓은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접근을 할 때는 자, 통화기호 2개 있죠. 앞에 통화기호 2개, 네트워크 컴퓨터, 통화기호 하나, 그리고 폴더명을 쓰고 맨 뒤에 달러를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 네트워크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홈그룹을 열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 컴퓨터들이 다 죽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밖에 안 보이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에 있는 APP 폴더와 DB 폴더를 각각 공유를 거는 것과 안 거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없음, 공유를 읽기만 하는 경우, 읽고 쓰기 하는 경우, 특정 사용자 있는데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공유를 안 걸은 상태에서요. 또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 대상도 있지만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 탭에 들어가면 일반 공유가 있고 고급 공유가 있습니다. 자, 얘는 공유 안함이죠. 현재 공유 안함입니다. 자, 공유 안함 그대로 놓고 얘는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에 들어가서 공유를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일체 유심조가 소유자래요. 소유자. 자, 그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홈그룹은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홈그룹은 읽기만. 자, 그 다음에 베이비라는 계정을 통해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비는 너는 읽고 쓰기를 모두 다 해라. 읽고 쓰기 공유를 같이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유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됨이라고 나와 있죠. 공유됨. 공유를 풀고 싶다. 자, 그럼 여기서 고급 공유에서 공유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다시 이제 일반 공유가 아니라 고급 공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공유 이렇게 넣고 자, 빨리 안 들어가죠? 자, 여기를 체크를 하고 자, 체크를 하고 자, 잠시 렉이 걸렸었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폴더를 공유하겠다고 클릭을 하면 공유 이름을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달러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달러 기호를 넣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공유를 여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20만까지 걸 수 있지만 제한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뒤에 달러가 붙어 있죠. 이렇게 통화기호 2개, 통화기호 1개, 맨 뒤에 달러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공유 여부를 모르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공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린터 공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공유에 대한 내용은 잠깐 한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자, 프린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 속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프린터 속성 메뉴. 자, 그리고 공유 탭에 가서 이렇게 특수 문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공유를 풀 수도 있고 특수 문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백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 대상. 프린터도 공유가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프린터 속성을 이용하여 공유 탭을 해서 공유를 설정한다. 이름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공백, 특수 문자를 이용하여 긴 이름을 지원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료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게 공유죠. 즉 프린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문서, 이거 홈그룹에 있었죠? 이런 것들도 공유가 가능하다. 공유 시 원하지 않는 사용자의 접근을 위해 암호를 설정이 가능하다. 사용자 계정을 이용해서. 공유 시 공유된 이름과 컴퓨터 이름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 설정된 항목도 삭제도 가능하고 방화벽과 관계없이 프린터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하고 방화벽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정이 돼 있어도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방화벽은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거고 공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모양이 있는 것들이 공유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옵션. 인터넷 옵션은 익스플로러를 직접 띄워서 도구의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제어판의 인터넷 옵션으로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어판의 인터넷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맨 아래쪽에 있나 보네요. 자, 인터넷 옵션 여기 있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 자, 일반 탭에서 여기서 보고 갈게요. 잠시. 자, 일반 탭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자, 홈페이지로 시작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그 다음에 임시 파일 삭제, 뭐 쿠키, 뭐 이런 것들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기록 설정을 이용하여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검색 기록 설정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추가 관리 기능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임시 인터넷 파일에서 여러 번 페이지를 다음에 빨리일수록 복사본을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페이지 목록 및 보관 페이지 일수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탭에서는 자, 이렇게 사용자 수준, 각각 사용자 수준을 낮음 높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수준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개인정보 탭, 내용 탭,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탭에는 뭐 자녀보호 기능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탭. 자, 프로그램 탭은 우리가 각 인터넷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HTML에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브라우저에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고급 탭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뭐 그렇게 자주 출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프로토콜이란 통신 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뭐 TCP/IP가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SNMP는 네트워크 관리 표준 프로토콜이고 자, 그 다음에 SMTP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자우편을 송실하는 거죠. 팝은 전자우편을 받는 거. 그 다음에 FTP는 파일 전송, 다운로드, 업로드 할 때 쓰는 프로토콜. 핑은 자, 상대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점검을 할 때 쓰는 명령어 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컴피라고 이렇게 쓰면은 자,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IP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변경은 안 돼요. IP컴피그는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만 하는 거고 네트워크 정보를 변경하려면 아까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 들어가서 TCP/IP 속성에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서트라고 해서 경로, 얘가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서 부산을 가려면 비행기, 뭐 고속도로, 배도 가나요? 서울에 배 없죠. 아무튼 어떤 경로를 해서 왔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 명령어가 트레이서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 명령어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들을 또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윈도우 7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어댑터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이다. 맞는 거죠. 자, 현재 연결된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연결에 사용된 어댑터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장치 이름 확인했었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의 장치의 추가는 새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이용하여 수동으로만 자, 네트워크 어댑터는 자동으로 랜카드였었죠. 랜카드의 개수가 여러 개면 자동으로 로컬 영역 연결을 여러 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의 장치 드라이버는 업데이트와 제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응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요소 부분들은 장치 관리자에서, 시스템 장치 관리자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윈도우 7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구성으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나 파일 액세스를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파일 프린터의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 통신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거는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자, 그 다음에 통신 규약.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드웨어이다. 이건 어댑터죠. 어댑터. 자, 그런데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자, 여기는 문제를 한번 통해서 봐볼까요? 윈도우 7 잘 모르겠으면,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5번 문제에 있습니다. 5번 문제. 자, 윈도우 7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구성 요소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보면
그때 해설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중에 보시면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뭐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자, 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어댑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서비스에 관한 그랬습니다. 서비스는 뭐였어요? 파일 프린터 공유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앞서 내용을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서비스에 관한 것은 파일 프린트 공유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여기에는 2번이 되겠죠. 서비스에 관한 문제니까. 자, 세 번째, 윈도우 7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컬 영역 연결 속성창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거. 자, 과거에 이 07년 문제인데 이게 XP 문제였었죠. 자, 과거에는 1, 2, 3, 4번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 7부터는 1번, 2번, 4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IPv4라든가 IPv6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죠.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여기도 네트워크 구성 요소 있었죠. 네트워크 구성 요소인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클라이언트 있었고, 서비스 있었고, 프로토콜 있었습니다. 자, 뭐는 없었다는 거죠? 방화벽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XP에서는. 7부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윈도우 7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V4네요. V4, IPv4에서 지정을 위한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거. 게이트웨이, 주소, DNS, 또 서버넷 마스크도 있지만 여기에는 서버넷 마스크 대신에 소켓의 수가 들어왔네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여기는 TCP/IP에서 서버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식이죠, 자식. 자, 여기에서 정답은 IP 주소와 결합하여 IP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넷 마스크가 있었죠. 그 IP 밑으로 자식이 몇 개나 되는지 결합하여 사용자 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의 세그먼트를 식별하는데 네트워크 아이디와 아이디로 구별을 한다라고 그랬었죠. 6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프린터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에 연결한 후에는 마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다. 프린터 공유를 중지하려면 속성에서 공유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한다. 자, 네트워크의 여러 클라이언트와 프린터를 공유하는 경우 프린터 이름을 8자 이름 이하로 긴 이름을 제공하고 또 공백이나 특수문자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8번째, 윈도우 7에서 공유 문서 폴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이브러리는 전체 홈그룹에 다 공유가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문서, 그림, 음악, 비디오 폴더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문서 폴더를 개인 폴더, 개인용이 아니라 공용입니다. 공용. 그래서 유저 밑에 퍼블릭, 공용이라는 폴더로 사용되고 있죠. 개인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명령 프롬프트에서 핑이란 네트워크상의 특정 컴퓨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으로서 자, 원격 컴퓨터가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명령이다. 전자우편 전송은 SMTP가 있고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건 FTP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은 텔넷이라는 게 있어요. 텔넷. 자, 이렇게 해서 핑에 대한 명령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윈도우 7에서 인터넷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익스플로러의 프로그램에 보기 인터넷 옵션 또는 시작 메뉴의 보조 프로그램 통신의 인터넷 옵션이 아니라 보기의 인터넷 옵션이 아니라 여기도 도구의 인터넷 옵션 또는 제어판의 인터넷 옵션 두 가지 명령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내용 관리자를 통해서 불건전한 정보들을 차단할 수 있고 보안 수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10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4강 윈도우 운영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들도 모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 과목이 우리가 윈도우 XP에서 7으로 변경되었으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또 내용 정리를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과목 운영체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여러분들 3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